휴대폰 바꾸러 갔다 왔는데 계좌에 있던 2,800만 원이 없어졌어. 어제까진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잔액이 8천 원밖에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야?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이거 사기당한 거야? 정말? 여러분, 방금 제가 받은 전화가 바로 현실입니다. 지난주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께서 당하신 실제 사건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이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저희 가족도 겪을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절박한 목소리와 그 순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14년간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회복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김민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모으신 소중한 재산을 단 10분 만에 잃어버리는 참혹한 상황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시는 김영자 할머니, 올해 74세이신데요. 이 할머니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오시며 모은 4,200만 원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범죄자들이 집에 침입한 것도 아니고 길에서 강도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바꾸기 위해 동네 휴대폰 매장을 방문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조심스러운 편이라 괜찮을 거야. 또는 우리 동네는 안전해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그것도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70세 이상 어르신 2,847분이 비슷한 수법으로 총 623억 원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지시죠? 저는 15년간 고령자 대상 디지털 범죄를 연구해온 보안 전문가 이정훈입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5년 전 유사한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잃으신 돈과 상실감,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이 겪은 고통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이 분야에 더 깊이 파고들게 됐고, 여러분과 같은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전국의 70세 이상 어르신 428명이 휴대폰 대리점 관련 금융사기로 총 512억 원의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한 분당 평균 1,197만 원씩 잃으셨다는 뜻이에요. 더욱 심각한 건 이 수치가 3년 전보다 무려 89%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고, 특히 어르신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제 김영자 할머니 사례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지난달 20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사시는 74세 김영자 할머니께서는 10년 넘게 쓰던 휴대폰이 자꾸 먹통이 되자 동네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가셨습니다. 매장 문을 열자마자 2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니, 이 폰 너무 오래 쓰셨네요. 새 폰으로 바꾸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화면도 크고 손자하고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새 휴대폰 설정이 복잡할까봐 걱정되셨지만 직원이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라며 친절하게 웃어주시니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할머니, 새 폰에 기존 계정들을 옮겨드릴게요. 잠깐만 문자로 온 인증번호 좀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이건 보안에 필요한 거겠지? 라며 의심 없이 문자 인증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도 새 폰에 설치해드릴게요.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이것도 당연한 과정인 줄 알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은행 앱도 설치해드릴게요. 계좌 비밀번호만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할머니는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싶으면서도 워낙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직원은 이제 다 됐어요. 잘 사용하세요 라며 새 휴대폰을 건넸고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생활비를 뽑으려 하시는데 화면에 잔액이 8,000원밖에 안 남아있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분명 어제까지 2,800만 원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순간 어안이 벙벙하셨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전화하니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모두 인출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바꾸신 그 시간대였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 속에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휴대폰 대리점에서 알려드린 3가지 정보가 바로 여러분 전 재산의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문자 인증번호는 은행 앱 로그인과 이체 승인의 필수입니다. 둘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대금액 이체와 대출 승인에 사용됩니다. 셋째, 계좌 비밀번호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나 폰뱅킹에서 직접 출금할 때 필요합니다. 이 3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명의로 돈을 빼가는 것도, 대출을 받는 것도, 심지어 보험을 해지하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런 정보가 필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휴대폰 기종 변경이나 번호 이동에는 이런 금융정보가 일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본인 확인과 통신사 계약 정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김영자 할머니 사례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이정남 할아버지, 69세, 대구 달서구. 지난 3월, 손자가 군대에 있어 연락이 잘 안 되자 새 휴대폰을 바꾸러 가셨습니다. 직원이 카톡도 새로 깔아드릴게요 라며 각종 비밀번호를 물어봤고 친절하다고 생각하며 다 알려주셨습니다. 결과는 3,150만원 피해. 박순희 할머니, 71세, 인천 남동구. 코로나19 이후 처음 외출해서 휴대폰을 바꾸러 가셨는데 마스크를 쓴 직원이 요즘 보안이 까다로워서 인증을 여러 번 해야 한다며 각종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할머니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알려주셨고 1,890만원을 잃으셨습니다. 최병철 할아버지, 66세, 광주 북구. 퇴직 후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바꾸러 가셨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설정이 복잡해서 저희가 다 해드린다 는 말에 안심하고 모든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퇴직금 포함 4,200만원 전액 피해.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친절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셨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이 정말 도움을 주려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기가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코로나19 이후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어르신들도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용법이 어려우니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죠. 둘째, 신뢰할 만한 장소 악용. 예전에는 길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멀쩡해 보이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복을 입은 직원이 사기를 칩니다. 의심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거죠. 셋째, 정교한 역할 분담. 실제로 적발된 조직들을 보면 대리점 직원, 정보 수집책, 실제 출금책이 모두 다릅니다. 각자 자기 역할만 하기 때문에 발각되기도 어렵고 설령 걸려도 나는 정보만 전달했을 뿐 이라며 발뺌하기 쉽습니다.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3가지 정보. 이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로 알려드리면 안 되는 3가지 정보입니다. 첫 번째, 문자 인증번호. 여러분의 디지털 금고 열쇠. 문자로 오는 6자리 숫자.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든 금융서비스 열쇠입니다. 왜 위험한가요? 송금할 때 최종 승인용, 대출 신청 시 본인 확인용, 보험 해지할 때 인증용으로 사용됩니다. 사기범이 여러분 휴대폰으로 은행 앱에 로그인 시도하고 인증번호 문자를 발송하며 여러분이 그 번호를 알려주면 로그인 완료 후 바로 돈을 이체합니다. 기억하세요. 인증번호는 받으신 본인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최후의 방어선. 공인인증서는 여러분의 전자서명입니다. 이 비밀번호만 있으면 대출 신청 및 승인, 보험 가입 및 해지, 증권계좌 개설, 각종 금융상품 해약까지 가능합니다. 지난해 대전 서구의 한 할아버지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하나로 5,400만원 대출이 실행되고 그 돈마저 모두 이체당하는 이중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셋째, 계좌와 카드 비밀번호. 말할 것도 없는 절대 비밀. 이건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설정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은행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보험 가입 정보, 증권 계좌 정보. 그렇다면 안전하게 휴대폰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단계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전 준비. 집에서 휴대폰 대리점에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 중요한 앱들 미리 로그아웃. 저장된 비밀번호들 따로 메모. 가족에게 휴대폰 바꾸러 간다고 미리 알리기. 신분증과 기존 휴대폰만 준비. 절대 준비하지 말 것. 각종 비밀번호 메모지, 통장이나 카드, 공인인증서 관련 서류. 2단계, 현장 대응. 대리점에서 올바른 진행 순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기존 번호 유지 또는 새 번호 선택, 요금제 선택, 계약서 작성 및 서명, 유심카드만 새 휴대폰에 삽입. 이때 주의할 점, 앱 설치해 드릴게요. 아니요. 집에서 하겠습니다. 인증번호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비밀번호 확인해 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유심만 갈아주세요. 요즘 보안이 까다로워서. 그래도 안 됩니다. 절대 굽히지 마세요. 정당한 요구를 거절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3단계, 사후 처리. 집에서 새 휴대폰을 받아서 집에 오신 후 와이파이 연결, 필요한 앱들 하나씩 천천히 설치, 각 앱마다 본인이 직접 로그인, 가족에게 번호 변경 여부 알리기, 첫 며칠간 계좌 잔액 수시로 확인.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자녀나 손자녀에게 도움 요청,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직영점 이용. 이제 좋은 소식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한 후 사기를 성공적으로 막아내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친절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셨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이 정말 도움을 주려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성공 사례 첫 번째, 정동철 할아버지, 73세, 울산 중구. 지난달 휴대폰을 바꾸러 가신 할아버지께서는 직원이 인증번호를 물어보자 즉시 의심하셨습니다. 젊은이, 휴대폰 바꾸는데 왜 이런 걸 물어보나? 직원이 요즘 보안 때문에 필요하다 고 하자 그럼 내 아들한테 확인하고 올게. 나 금융사기 교육 들어봐서 잘 알아 하시며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대리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공 사례 둘째, 김옥분 할머니, 68세, 경기 성남시. 인증번호요? 그건 나만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원이 계속 요구하자 아니에요. 교육에서 들었는데 그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래요. 유심만 갈아주세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직원이 그럼 설정이 안 됩니다. 라고 하자 그럼 집에서 할게요. 어려우면 은행 가서 물어볼 거예요. 하며 결국 유심만 교체하고 집에서 천천히 설정을 완료하셨습니다. 성공 사례 셋째, 박관수 할아버지, 75세, 강원 춘천시. 이분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직원이 각종 정보를 요구하자 야, 너희 원래 이런 식으로 장사하냐? 내가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하시며 휴대폰으로 일일이에 전화하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급하게 안 해도 됩니다. 유심만 갈아드릴게요 라고 했다고 해요. 피해 발생 시 대응법. 만약 이미 당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신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견 후 1시간 이내에 즉시 해야 할 일들. 첫째, 은행 고객센터 신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해 금융사기 피해 신고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계좌 지급 정지 요청. 둘째, 경찰서 신고.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112 신고, 사기 피해 신고서 작성, 관련 증거 자료, 문자나 통화 기록 등 제출. 셋째, 금융감독원 신고. 금감원 고객센터 1332로 신고하거나 온라인 핀다세프 ss다도알다KR에서 신고 가능. 피해 구제 절차 안내받기. 좋은 소식은 빠르게 대응하면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회복 성공 사례. 한명숙 할머니, 72세, 전남 목포시. 2,100만원 피해를 당하신 후 30분 만에 발견하고 즉시 신고하셔서 1,850만원을 회수하셨습니다. 사기범이 아직 현금화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분 회복 사례. 조영호 할아버지, 69세, 충북 청주시. 3,600만원 피해 중 1,400만원을 회수하셨습니다. 은행의 내부 조사 결과 명백한 사기로 판정되어 일부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가족의 역할과 정부 지원, 자녀분들께 드리는 당부, 정기적인 안부 확인으로 부모님의 금융거래 상황을 가끔 체크, 이런 사기 수법을 미리 알려주기,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피해를 당하셨더라도 자책하지 않도록 위로해주세요. 정부 정책과 지원, 금융감독원은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 확대, 대리점 관리 감독 강화, 피해 구제 절차 간소화, 24시간 신고 접수 체제를 운영. 은행권은 고액 이체 시 추가 인증 절차, 고령 고객 대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 위심 거래 시 즉시 연락. 통신 3사는 대리점 직원 교육 강화, 위심스러운 대리점 관리 감독, 고객 개인정보 취급 규정 강화, 피해 신고 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입니다. 휴대폰 관련 수칙. 대리점은 통신사 직영점이나 오랫동안 운영된 곳 이용.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방문, 유심 교체와 기본 설정만 요청, 금융 관련 정보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하세요. 일상 보안 수칙, 모든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 주 1회 이상 계좌 잔액 확인, 큰 금액 거래 시 가족에게 미리 알리기, 너무 친절한 서비스에 대해 의심해야 합니다. 교육과 정보 습득,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 습득, 주변 분들과 경험 공유, 구청이나 주민센터 금융사기 예방교육 참여, 의심스러운 일시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3가지, 문자 인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와 카드 비밀번호, 안전한 휴대폰 교체 원칙, 사전 준비 철저히, 현장에서는 유심 교체만, 설정은 집에서 천천히, 피해 발생 시 대응, 은행 경찰 금감원 신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은 여러분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도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마지막 당부,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나는 절대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영감이 될 거예요. 유용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뵙겠습니다.